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휴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휴휴님이 지금 현재 군인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군대 안에서의 괴담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겪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휴휴님을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군대를 잘 몰라도 무서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충성 반갑습니다, 휴휴님. 네, 충성 편주셨습니까? 네, 통신보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긴 뭐 통신보안이 더 적응이 되어 있으시겠어요. 여보세요잖아요, 그게. 그죠? 예, 그렇죠. 네. 자, 일단 휴휴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은 군대 괴담이라고 저에게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어디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밌긴 한데 또 특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군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휴휴예요. 오늘은 정말 간만에 제가 군대 괴담을 가지고 왔는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후배가 겪었었던 일이에요. 군대를 잘 모르시는 귀족분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해가 최대한 잘 되도록 풀어가지고 한 2개 정도 에피소드를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똘비는 저랑 입대 시기도 비슷했는데, 이 친구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겪은 일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을 드리자면 시기가 대충 2000년대 중반이에요. 똘비가 입대를 하고 부사관으로 입대를 해서 하사로 임관을 한 다음에 어느 군사 학교로 이어서 교육을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분야에 맞는 교육을 받으러 들어간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보병은 보병학교, 포병은 포병학교 이런 식으로 본인 특기에 맞는 군사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이 끝나면 자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 학교 위치는 제가 도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도시만 말해도 학교가 바로 특정이 돼서 그냥 중부 지역 정도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갔는데 이 학교가 좀 규모가 많이 컸대요.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학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여 있었던 그런 부대였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무슨 학교 울타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이나 군군 이런 기관도 포함이 돼가지고 총 10개가 넘는 그 정도로 규모가 컸던 거죠. 똘비는 그 거대한 부지 안에서 하나의 학교 교육을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똘비 기수만 있었던 게 아니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장교 기수도 있고 병사들도 있고 또 여러 분야별로 여러 기수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딱 같이 학교로 갔었던 그 동기들 말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지나가다 마주쳐도 경례하는 거 정도 외에는 서로 터치도 없고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같은 층에서 또 생활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불편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불침번 근무였대요. 똘비가 교육생 신분이어도 어디서 불침번 근무를 터주려고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불침번 근무를 섰는데, 자기네들이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말고 모르는 사람들 생활관 안에서 자고 있는 인원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얼굴이 모르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불편하더래요. 똘비는 총 3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서 생활을 했고, 그 2층에는 똘비네 교육생 기수 말고 다른 기수들이 한 3-4개 기수가 같이 더 있었대요. 그 기수를 다 합해서 통합으로 불침번을 서다 보니까 야간에 인원 확인을 할 때에는 다른 기수 생활관에서는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있다,
요 정도로만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활관 그 입구에 붙어져 있는 인원 수만 보고 아, 다 있네? 아니면 아, 한 명이 없네? 뭐 이 정도. 한 명이 없네 이렇게 돼도 그 한 명이 누군지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체계니까 네. 딱 그 정도로만 확인을 했었고, 또 군대에서는 생활관 출입문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 유리창으로 얼굴을 갖다 대고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 머릿수만 세는 거죠. 또 밤에는 취침등이라고 빨간색으로 옅은 조명등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켜져 있으니까 유리창으로 머리수 세는 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지금은 생활관이 대부분 침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2000년 중반이잖아요. 이때는 침대가 아니고 예전 군대 보면 생활관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침상이라고 해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가서 일자로 있었던 상이 있었어요. 그냥 평상이라고 보면 되죠. 예, 일반 그렇죠, 분들이 평상. 이해하시기에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때는 양 옆에서 가운데 복도 쪽으로 머리를 놓고 자다 보니까 생활관 밖에서는 머리수 세는 게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똘비가 여기서 생활을 한 지 대략 3주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는데 네. 하늘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기들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 뭐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젯밤에 동기 중에 한 명이 불침번을 서면서 2층에 있는 생활관마다 돌아다니면서 유리창 너머로 안에 있는 인원을 확인하고 있었대요. 끝에서 끝으로 쭉 돌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중간쯤 갔나? 다른 교육 기수 생활관이었어요. 네. 여기를 그냥 A 생활관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한 개 생활관별로 최대 10명씩 들어가는 생활관이었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있다고 체크가 된 걸 확인하고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사람을 쭉 세어보니까 머리가 11개였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잘못 셌나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다시 셌는데 11명. 또 다시 세고 보니까 11명. 근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뭐였냐면은 최대 10명인 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꽉 찼다고 해도 최대가 10명인데 애초에 어떻게 11명이 누워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 다시 세어보니까 11명이 아니고 이번에 10명으로 세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이거 내가 잘못 셌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 근무자한테는 별말 없이 그냥 교대를 했던 거고. 예. 근데 그 다음 근무자도 똘비 동기였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 근무 때 유리창으로 쭉 돌면서 인원수를 체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동기도 그 A 생활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를 봤는데 이번에도 사람이 11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명은 누워 있었고 마지막 11번째 사람이 그 생활관 복도 한가운데 혼자 우뚝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동기는 놀래가지고 아씨 깜짝이야 이러다가 다음 근무자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유리창으로 들여다봤는데 그 서 있는 사람 옷차림이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여기저기 찢기고 낡아가지고 완전히 해져 있었대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다가 또 들었던 생각이 이 다음 근무자는 여기에 A 생활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네. 다음 근무자는 본인하고 같은 생활관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순간 또 얼어붙었대요.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안을 들여다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좀 전에 그 자세 그대로 생활관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전까지 안에 서 있던 사람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처럼 안 보이더래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침에 동기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똘비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못 믿겠다, 그런 일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똘비 포함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 2, 3주 동안 불침번 서던 동기들이 A 생활관에서 11명으로 체크된 걸 거의 모두가 겪은 거였어요. 그냥 서로 그동안 말을 안 하니까 서로 몰랐던 상태로 2, 3주가 흘렀던 거예요, 그냥. 보통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9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든 어디든 없어진 누군가를 찾을 생각을 할 텐데, 이게 11명인 상황에서는 그냥 뭐 모자른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서로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애초에 10명인데 어떻게 11명이 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똘비도 불침번 근무를 설 때 이 A 생활관에서 11명이 있는 걸 본인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똘비가 본 거는 그 11번째 사람이 그 침상에 앉아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분화를 신고 있었대요. 신고 있는데 신발끈을 계속 묶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도 다음 근무자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똘비가 다음에 깨워야 될 사람은 그 A 생활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닌데 하면서 생활관 문을 살짝 열어봤대요. 근데 그 안에는 좀 전에 분화를 신고 있던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갖고 다시 나와가지고 유리창으로 봤을 때는 또 앉아서 군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보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또 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었던 거를 똘비는 경험을 한 거죠. 어쨌든 똘비 포함해서 동기들이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 생활관에는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흔히 저희가 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육생들을 관리하는. 이 교관한테까지는 이런 것들을 말할 생각을 못했대요. 학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냥 동기들이 불침번 근무를 쓰면서 이 생활관에서는 인원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느 날 똘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그 A 생활관을 지나치게 됐어요. 근데 그 생활관 안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걸 보게 된 거죠.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고. 그래서 대화하는 걸 옆에서 좀 들어보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제는, 그러니까 이 전날 밤에는 이 A 생활관 사람이 불침번 근무를 섰대요. 섰는데 새벽에 어떤 근무자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복도에서 쭉 돌면서 유리창으로 생활관 안을 보면서 다녔어요. 인원 체크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생활관이 나오는 거죠. 그 A 생활관이. 그때 안에서 쿵, 쿠쿵, 쿠쿵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절대로 날 수 없는 소리인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기 생활관 안쪽을 유리창으로 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활관에서 그 안에서 왼쪽 침상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침상으로 이런 식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왔다 갔다 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근무자가 취침등이 켜져 있어도 얼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생활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관 문을 확 열고 그 펄쩍펄쩍 뛰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했대요. 네. 아니, 이 시간에 도대체 뭐하냐, 잠 안 자고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살짝 언성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그 뛰던 사람이 진짜 뭐 몰래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자리에 후다다닥 달려가서 아무 말 없이 돌아 눕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누워있는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도 없이 누워서 눈만 감고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자는 척한다, 이렇게 보이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근무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새벽이었고 자기가 더 뭐라고 이제 할 뭐도 없다 싶어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보자, 이 생각을 하면서 생활관 들어간 김에 인원 체크를 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갑자기 뭔가를 황급히 깨닫고 하게 다시 생활관으로 들어가 보게 돼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이 A 생활관이 지금 현재 이 근무자가 생활하는 그 생활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펄쩍펄쩍 뛰다가 급하게 자리로 간 그 사람이 누운 곳이 이 근무자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자기가 인원 체크를 할 때는 본인 제외하고 9명인 게 정상인데 10명으로 체크한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로 생활관 안에 가보니까 방금 전에 자기 자리에 누웠던 사람은 안 보였고 9명이 자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제는 A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고 그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얘기들이 퍼지고 우리도 봤다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시끄러워졌대요. 이렇게 되면은 A 생활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찝찝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관한테 찾아갔대요. 우리 생활관에서 귀신 봤다. 다른 기수 사람들도 봤다.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생활관 좀 옮겨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교관님 반응이 좀 의외였대요. 놀라거나 뭐 이런 반응도 없었고 야, 뭐 귀신 어딨어? 이런 반응도 아니었고 네. 그냥 딱 이 말만 했대요. 별다른 표정도 없이 그래 알았다. 생활관 바꿔줄게. 근데 당장은 빈 생활관이 없으니까 며칠 있으면 수료하는 기수가 있으니 그때 옮기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무섭더라도 조금만 참지 알겠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이런 반응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 건물에는 그리고 그 생활관에는 귀신이 나온다. 이게 이제 완전히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말 빈 생활관이 생겼고 이 A 생활관 사람들은 그 비어버린 그 생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이 A 생활관은 누가 종이장으로 해가지고 유리창을 막아놨대요. 안을 볼 수 없도록. 그때부터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이제 근무를 서게 됐대요. 이따금 밤에 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뛰는 소리가 났다 이런 말도 이제 들려왔지만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최대한 무서우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면서 조금 별 얘기 없이 흘러간 거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네. 똘비가 교육기간이 중간 이상 정도 흐른 시점쯤에서 어떤 일이 하나 또 생겼대요. 동기 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해병대 병장으로 전역했다가 다시 입대한 사람, 또 한 명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다가 다시 입대한 사람. 두 명 다 재입대한 사람이다 보니까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는데 왜 싸운 건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생활관에서 그 두 명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관님은 둘을 불러서 어떻게 처리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징계를 하게 되면 이제 군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꺾인 채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둘 수도 없고 어쨌든 교관이 고민 끝에 싸운 동기 두 명을 부르더래요. 네. 둘이 교관한테 갔다가 다시 생활관으로 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 뭐 어떻게 하기로 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교관이 그 싸운 두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너희들 징계는 안 할 거다. 아직 군생활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한 번 더 기회는 주겠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거니까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처벌이 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명이 일주일 동안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그 A 생활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자는 거였어요, 처벌이. 그 안에서 서로 예. 화해해라. 이런 의미로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재운 거예요. 이미 그 생활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 그 두 명은 표정이 완전히 안 좋은 상태였죠. 그 말을 들은 동기들 중에 장난기가 좀 심한 동기들은 귀신 잡는 해병이 그 귀신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놀렸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날 밤부터 그 두 명은 그 생활관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명은 왼쪽 끝, 다른 한 명은 당연히 오른쪽 끝에서 자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날부터 이 똘비하고 동기들은 아침만 되면은 그 A생활관에서 잤던 그 동기한테 다가가서 야, 어제 나왔냐? 봤냐? 매일 물어봤대요. 처음 3일 동안은 별일 없었대요. 뭐 나왔냐 물어보면 안 나왔다. 또 나왔냐 물어보면 안 나왔다. 그래 뭐 더 이상 뭐 별일 없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4일째가 됐는데 4일째 아침에 보니까 그 두 명이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좀 겁에 많이 질려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무슨 일이 있냐 계속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교관이 출근하는 걸 보고 그 두 명이 교관한테 달려가더니 막 무슨 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생활관으로 돌아왔대요. 4일 만에. 그래서 뭐가 있었긴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두 명한테 물어봤대요. 뭐 있었냐. 들은 게 뭐냐면은 일단 그 두 명은 원래 그 A 생활관 안에서 따로 잤다고 했잖아요. 서로 떨어져가지고. 그 안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직 서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떨어져서 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제의 그날 밤에 두 명 중에 누군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돼요. 사람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기 아닌데 어떻게 나가지? 여기 아닌데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쓱 일어나서 앉았대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자는 그 사람인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사람은 누워서 자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잠꼬대 안에 이러고 다시 누웠대요. 누웠는데 그 혼잣말이 또 들리더래요.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나가지? 근데 이게 사람이 눕자마자 바로 컴퓨터 꺼지듯이 잠드는 게 아니잖아요. 혼잣말이 잠꼬대라고 생각하고 누워있는데 잠이 확 깨더래요. 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왜냐면 그 소리가 떨어져서 자고 있는 동기 쪽에서 나는 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이 누우면 뭐 오른쪽에 누워있는 동기가 누웠을 때는 왼쪽에서 들려야 되든지 왼쪽에 누워있는 사람이면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본인 발밑에서 나더래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는 정면으로 보이는 그 관물대, 그 사물함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나가지? 여기 아닌데? 이 소리가 계속 나다 보니까 누운 채로 눈동자만 밑으로 돌려봤대요. 근데 정면에 그 사물함 맨 위에 웬 군복을 입은 사람이 누워있더래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기보다는 종이짝이 구겨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모양으로 약간 거미 같은 모습이었대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거예요. 도저히 다른 행동은 할 수도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대로 눈만 지그시 감은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벌벌 떨면서 잠은 못 자고 아침이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 혼잣말 소리는 밤새 들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잤던 그 동기를 봤는데 그 동기도 눈이 뻘겋더래요. 그러니까 서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얘도 봤구나. 이쪽에서도 아 얘도 봤구나. 그러니까 계속 자고 있던 그 동기는 자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먼저 일어나서 그 귀신을 보고 먼저 눈 감고 벌벌 떨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두 명은 본인들이 겪은 게 동일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교관한테 가서 빌어버린 거예요. 제발 잘못했으니까 생일관 좀 옮겨달라고. 다시는 안 싸우겠다고. 예. 그래서 그날 원래 생활관으로 복귀를 한 거죠. 아무튼 그 일 이후로 딱히 수료할 때까지는 특별한 일은 없었대요. 네. 그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관들이 무슨 시험, 평가 네. 이런 것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 너희들 주말에 그 생활관에서 재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기들을 포함해 거기 있는 교육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었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대요. 예. 그게 본인의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생활관에 안 가기 위해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간은 흘러갔고 이제 수료식이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네. 이 똘비는 교관이랑 밥을 먹는 시간이 있었대. 그래서 동기들 몇 명에서 교관이랑 밥을 먹으면서 좀 물어봤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네. 혹시 뭐 알고 있는 게 있으시냐고,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궁금하다고. 예. 그래서 얘기 들은 게 뭐냐 하면 교관이 말하기 예전에 한 90년 중반쯤 네. 이 학교에는 당연히 간부일 수도 있지만 교육생으로 병사들도 온다. 어쨌든 그 중에 한 명이 이 학교로 들어왔는데 거의 오자마자 이 병사가 애인한테 결별 통보를 받았다. 근데 아무래도 신병이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많이 컸는지 이 친구가 밤에 자다가 울타리를 넘을 목적으로 그냥 몰래 건물에서 나갔다. 아예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나간 것 같은데 우리들도 알다시피 이 학교 울타리를 넘으면 또 다른 울타리가 있고 네. 그걸 넘으면 또 다른 울타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울타리를 넘어서 결국 외곽까지 간 거다. 근데 이 울타리가 하필 안쪽 부지가 좀 높고 바깥에는 강을 끼고 절벽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울타리를 딱 넘을 때 밑에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그냥 넘어버린 거다. 그래서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상태로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견 당시에는 입고 있던 옷은 군복이었는데 여기저기 찢기고 해진 상태였다.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너희들이 봤다는 그 사람, 그 귀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목격담이 돈다. 여기가 학교 기간이다 보니까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교육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인원들은 순환이 되는데 네. 매 기수마다 그런 귀신을 봤던 얘기는 돌았다 사라졌다, 돌았다 사라졌다 이게 반복이 된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건물 생활관, 어쩔 때는 뭐 저 건물 창고, 목격 장소도 계속 달라진다. 네. 근데 그 귀신 인상착의를 들어보면 인상착의만은 항상 같았다. 이번에도 너희들이 봤다고 하지 않았냐. 이 교관들이 반응을 안 한 이유도 여기서 너희들 교육받고 가면은 이 말 어차피 사라지고 또 공식적으로 내가 교관으로서 얘기하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동기들도 아 그렇구나. 그 정도 선에서 얘기가 이해가 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똘비는 그 일을 뒤로 하고 아무튼 자대로 가게 돼요. 네. 그냥 강원도 전방 지역이라고만 할게요. 네. 두 번째 일은 똘비가 이 자대에 와가지고 거의 가자마자 생겼던 일이었대요. 제가 처음 부대에 갔을 때처럼 똘비도 자대에 처음 가서 영내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출퇴근한 게 아니고 부대 안에서 몇 개월 동안 병사들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의 20년 전이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절차대로 이미 처리가 된 거라서 그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똘비가 자대에서 생활을 할 때 정말 아주 높은 상급 부대에서 경계 근무 관련의 지침이 하나 내려왔대요. 이게 어느 한 부대만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이 됐던 지침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근무를 쓰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병소나 탄약고 아니면 뭐 소초 이런 거. 아시겠지만 GOP나 GP 같은 곳은 원래 실탄을 가지고 근무를 서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부대는 그냥 공포탄만 휴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침이 일반 부대도 실탄을 휴대를 해라 이런 지침이었어요. 근데 이 지침은 저도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잠깐 적용됐다가 이것 때문에 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중간에 다시 공포탄 휴대로 바뀐 걸 저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침이 적용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똘비가 부대에서 자고 있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탕 하는 소리가 났더래요.
이게 직감적으로 총소리라는 걸 똘비도 느낀 거죠. 밤결의 소리를 듣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부대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시끌시끌해지고 건물 안에 불도 켜지고 똘비는 이거는 무조건 실제 상황이다. 이 느낌이 들었대요. 예. 근데 당연히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부대장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부대 뒤쪽, 그러니까 외곽 울타리 쪽으로 몰려가더래요. 본인도 거기에 묻혀서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탄약고하고 후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탄약고라고 하면은 부대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부대 완전 외곽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탄약고에도 근무지가 있고, 대충 설명드리면 이 부대가 산을 깎아서 만든 부지에 있대요. 네. 그리고 정문 말고 후문 쪽에 탄약고가 바로 붙어 있었고, 그리고 후문 겸 탄약고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뒤쪽으로는 저수지를 끼고 민가지역하고 연결된 길이 있었고, 네. 아무튼 똘비가 사람들을 쭉 따라가서 탄약고에 도착해서 보니까 후문 밖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더래요. 이미 잘못된 상태로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후문 안에 탄약고 근무자는 2명이었는데 2명 다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만 있더래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문 밖에서 잘못된 그 사람은 어떤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예. 안에서 근무 중인 그 근무자 중에 한 명이 총을 발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총구는 하필 그 여자분 머리로 향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잘못된 거였어요. 그거를 확인했던 근무자는 상황 보고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딱 그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완전히 정신이 빠질 정도로 사실 어질어질했대요. 똘비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당시는 예측 자체가 안 되더래요. 왜 이 사람은 부대 후문에서, 왜 이 부대 근처까지 와가지고 있었고 근무자는 왜 총을 쐈지? 네. 당시 상황이 너무 정신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다음 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사실 그 부대 안에 어떤 병사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병사가 외박을 나가가지고 그 부대 근처에 다방에 갔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여성분을 알게 돼가지고 몇 번 더 만났대요. 그러다가 사귀는 사이가 된 거고. 네. 근데 병사 신분으로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매일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게 사실 안 되잖아요. 아유, 타령이면 큰일 나요. 뭐 휴가나 외출 외박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보고 싶을 때 나가서 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어떻게 했냐면 이 탄약고 바로 옆에 후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후문을 가운데 끼고 밤마다 만난 거예요. 이 병사가 1, 2등병은 아니고 좀 선임병 쪽에 속했는데 네. 2명에서 같이 근무를 들어간다 치면 이제 조장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분이랑 만나는 그 시간을 둘이서 정한 거예요. 새벽 3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야간 근무 시간을 새벽 2시 타임으로 고정해달라고 근무 짜는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보통 새벽 2시 근무 타임이 비선호잖아요. 빨리 자고 아침까지 쭉 자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끝에 일어나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피곤한 시간대에 자진해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근무 짜는 사람도 별말 없이 그 시간대에 계속 넣은 거예요, 고정으로. 그리고 이 병사는 그 시간대에 탄약고로 근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들어오고 이랬었던 거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자기 후임병도 고정으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거는 그 후임병 한 명밖에 몰랐대요, 같이 들어가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밤마다 만나다가 하루는 이제 이 병사가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초저녁에 약을 먹고 일찍 잠든 거예요. 그 여자한테 말 안 하고. 주변에서는 얘가 이제 아프다는 걸 다 아니까 안 깨우고 그냥 점호도 열애시키고 그냥 쭉 자게 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기로 한 근무 타임 때 다른 애들을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예. 대신 탄약고 근무를 들어간 병사들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말을 들어보면 근무를 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산속
예, 적막한 새벽 시간에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말없이 숨죽여서 그 발자국 소리에 집중을 했대요. 지나가는 사람인가? 순찰관인가? 아닌데 이건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가 정확하게 밖에서 후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그 초소에서 후문이 바로 보이기는 했는데 서치라이트가 후문 바로 안쪽을 비치고 있다 보니까 그 후문 뒤쪽으로는 육안으로 식별하는 게 좀 힘들었대요. 어쨌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철망을 밖에서 손으로 잡고 흔들더래요. 그리고 야, 나 왔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를 근무자들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대리 근무자들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하는 그 수화. 이거 할 생각도 못하고 상황실로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밖을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계속 말없이 바라보니까 철망을 좀 더 흔드는 소리가 크게 나더래요. 야, 나 왔다니까? 야, 장난치지 마. 나 왔다고.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1, 2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이 목소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대요. 야, 장난치지 마라. 나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그제서야 탄약국 근무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화를 했대요.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문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문 밖에서의 반응은 그냥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장난 그만 치라니까? 이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깔깔깔깔 대는 웃음 소리까지 들으니까 근무자가 너무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문 쪽을 향해서 그냥 총을 딱 한 발 쐈고 쏘니까 조용하더래요. 아무 말 없이 한순간 조용해진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까 이미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여자분은. 이 근무자는 그제서야 상황실에 연락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게 사실 인명사고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부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받았대요. 와, 예. 관련자, 책임자, 뭐 처벌받은 사람도 부대 안에서 정말 많았고 2달 가까이 이 수습이 이루어졌대요. 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똘비가 부대에 간 지 얼마 안 된 신입이었을 때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거 말고는 상세하게는 몰랐대요. 그리고 이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 속에서 탄약국 근무지는 한시적으로 폐쇄가 됐었대요. 네. 아무튼 그 몇 달이 지나고 마무리가 되고 나서 탄약구는 다시 근무지로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말이 하나 돌기 시작해요. 네. 탄약구 근무를 갔던 사람들한테서 맨 처음에 말이 돌았던 게 뭐냐면 새벽에 탄약구에서 근무를 쓰다 보면은 후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탄약구 앞에 있는 그 후문, 그 옆에는 거의 뭐 소낙나무급으로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기둥 쪽에서 누가 큰 돌같이 묵직한 물체로 때리는 소리가 난대요. 예. 딱 이런 소리가. 예. 그리고 그 소리가 나면 바로 뒤로 이어서 털썩 이런 식으로 풀밭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마지막으로 그 서늘한 바람이 근무자 얼굴을 향해서 싹 불어오는데 이게 바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엄청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야간 근무로 들어갔던 모든 근무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었대요. 네. 처음에는 짜잘하다면 짜잘한데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좀 돌다가 어느 순간 몇몇 근무자한테 또 다른 걸 봤다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면 손 바로 옆에 그 큰 나무 거기에서 딱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두워서 형체는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포복을 하듯이 아주 천천히 기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본 사람이 나오더래요. 오, 예. 근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부대 간부들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 행보관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 고창급.
그런 행보관들도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처음에 이 행보관들도 안 믿었대요. 야, 그런 게 어디냐. 그냥 너희들 기분 탓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식으로 말해가지고 애들 돌려보내고. 네. 그래도 계속 무섭다. 나 근무 빼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행보관도 대신 돌아서서 고민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대에 큰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대요. 네. 그리고 그 개를 탄약고 안쪽에다가 묶어놨어요. 귀신 있으면 이 개가 쫓아낼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근무자들도 잠깐 안심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결국은 그 무서운 감정은 없어지지 않고 개 짖는 소리만 추가됐대요. 네. 개가 근무자 옆에 있어도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딱 하고 밤에 나면은 개는 그거를 듣고 그 나무 쪽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짖어댔대요. 근무자들은 오히려 그걸 보고 아, 나무 쪽에 귀신이 있는 게 맞다. 확실하다. 아. 우리 기분 탓이 아니다. 개가 짖지 않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행보관한테 근무 빼달라고 찾아오는 애들이 더 많아졌대요. 그건 어느 날 똘비가 같은 사무실에 있던 친해진 병사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 병사가 엄청 예민하고 되게 잘 느끼고 잘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병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대에서 사람들이 겪은 것보다는 얘가 겪은 게 많은 거예요. 예. 특히 이 병사도 탄약고 근무를 했었는데 본인이 본 거를 똘비한테는 얘기를 해주더래요. 예. 이 병사는 초기 사건 전부터 탄약고 근무지에서 근무를 섰는데 근무를 설 때마다 봤던 게 있대요. 그 후문 옆에 그 큰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큰 나무에 어떤 할아버지가 항상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대요. 오, 이런 거 뭐 있어요, 맞아. 앉아가지고 예.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 이상의 행동은 뭐 더 이상 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 친구는 나무에 깃든 귀신 정도다. 예. 요 정도만 생각을 했대요. 굳이 그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보이면 눈 돌리고 보이면 눈 돌리고 요 정도였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똘비한테 물어보더래요. 똘비 하사님, 나무에서 딱딱딱 소리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다들 그러던데. 그거 뭔지 아십니까? 야, 나야 모르지. 야, 너 뭐 봤냐? 야, 얘기 좀 해줘봐. 그게 제 눈에는 어떤 여자가 자기 이마로 그 나무 기둥을 미친 듯이 들이받고 있는 것처럼 봤습니다. 네. 그때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딱딱딱 소리 날 때마다 팔을 휙휙 휘셨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아니다. 날아옵니다. 날아온다고? 그렇습니다. 그 여자 근무자 쪽으로 휙휙 날아옵니다. 바람 타고 날아오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니까 똘비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 죽은 여자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대화를 하니까 더 무서워졌대요. 그러다 며칠이 또 지났고 탄약고 귀신 얘기가 이 부대 대대장 귀에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야간에 간부들도 병사랑 같이 탄약고 근무에 들어가라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사 2명 여기서 간부 1명 병사 1명 이런 식으로. 이 부대는 간부 비율이 다른 부대보다 좀 높아서 이게 가능했다고 하는데 네. 너무 들어가기 싫었대요. 예. 근데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두려움도 서로 나누라는데. 그래서 똘비도 야간에 그 탄약고 근무에 투입이 돼요. 근데 귀신 본대는 그 병사랑 같이 편성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야 본인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근무에 투입해서 한참 서가지고 일부러 귀신 얘기는 안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갑자기 말을 안 하더래요. 안 하고 문 옆에 있는 그 나무를 그냥 뚫어지게 바라만 보더래요.
그래서 야, 나무에 뭐 있냐? 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은 전혀 안 했대요. 예. 그냥 놀란 표정으로 이런 소리만 나오면서 계속 나무 쪽만 보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무서워가지고 계속 야, 왜 그래? 야, 이렇게 부르고 있었고, 근데 똘비도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나무에서 딱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누가 봐도 훈문 옆에 큰 나무에 들이받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개도 미친 듯이 같이 막 짖기 시작했대요. 똘비가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나무 한번 보고 옆에 그 병사 보고 개 한번 쳐다봤다가 이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똘비가 있는 그 소초 안에서 딱딱딱딱딱 소리가 막 나더래요. 똘비가 흠칫해가지고 아내를 막 두리번거렸대요. 근데 이제 본 거죠, 똘비도.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소초 안에서 구석에 서 있는데 머리를 벽에다 박고 있는데, 똘비하고 그 병사를 쳐다보면서 머리를 막 박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머리를 막 박더래요. 그러다가 슥 사라지더라는 거죠. 네. 둘이 동시에 이 귀신을 본 거죠. 교대하고 철수하고 나서도 벌벌벌 떨면서 있다가 다음날 행번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어쨌든 이 이후로는 똘비는 탄약고 근무는 들어가진 않았대요. 이미 이제 이 탄약고 근무지는 간부들이 들어간 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고,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도 지실대로 지쳐 있었고, 당시 똘비가 같이 있던 병사한테 들은 거는 했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여자가 나무에 머리를 박고 그냥 푹 쓰러지듯이 그냥 엎드리더래요. 네. 엎드려서 천천히 기어가지고 탄약고 쪽으로 그 병사를 쳐다보면서 호복하듯이 막 오더래요. 얘는 그거 보고 그냥 엉 거였어요, 그때. 결국 이제 누가 주관했는지 모르겠는데 행보관이 평소 알고 있던 무당을 부대로 불렀대요. 그리고 안에서 천도제를 지냈대요. 그리고 나서야 차츰 사그러들었대요. 목격담도 줄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이후에 그냥 주저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봤던 그 귀신이 전에 잘못되신 그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엄청 억울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여자분 잘못 돌아가셨잖아요. 잘못돼가지고. 근데 만났었던 그 친구도 장례식에 찾아가지도 않았었대요. 한 번도 장례식을 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인이 된 그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원통했었던 것 같다라고 마지막 얘기를 들었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똘비는 아무래도 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요 정도로만 들으면서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똘비도 말해주면서 같이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거의 뭐 몇십 년 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뭔가 깔끔하지 않고 찝찝하다 이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한 후배가 겪었던 그냥 씁쓸한 이야기죠, 이게. 이야기란 들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그래도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몰입하셔서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감사합니다. 오늘 휴유님의 이야기 역시나 너무나 무서웠고 소름 끼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고생한 만큼 이제 좋은 얘기도 그렇죠. 듣고 해야 되는데. 예. 맞죠. 아유,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휴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 귀신이 나오는 경우들이 간간이 꽤나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군대에서 귀신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선임부터 후임들끼리 전달이 되고, 뭐 와전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군대 괴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또 돌비 공포 라디오에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